안녕하세요.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됐으니까 차분하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해서예요. 저는 올해로 52살이 된 평범한 여자입니다. 28에 결혼해서 지금 남편과 산 지도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네요. 슬아에 아들 하나, 딸 하나, 남부럽지 않게 소박하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 내내 제 마음 한쪽엔 늘 돌덩이 하나가 얹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인물인 우리 큰형님 때문이었어요. 저희 시댁은 남편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둘째 아들이고 저는 작은 집 며느리인 거죠. 큰형님은 저보다 나이가 5살 위였고 저보다 결혼도 먼저 한 터라 시댁에서의 입지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처음 시댁 식구들을 만났을 때 큰형님은 아주 살갑게 저를 맞아줬어요. 어머, 드디어 작은 며느리가 왔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 나 혼자 시댁 챙기는 거 좀 덜 수 있겠다. 그 말이 그때는 참 반갑게 들렸어요. 저도 손이 동서가 생긴 게 든든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첫 명절을 치르고 나서 서서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명절 준비는 거의 제가 도맡아 했어요. 큰형님은 명절 전날 오후 늦게 나타나서 이것저것 지시만 하다가 정작 설거지 한 번을 안 하고 사라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시댁 생활이 다 그런 거라고. 제가 먼저 잘하면 언젠가는 인정받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의 행동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제가 명절마다 친정에서 받아온 것들을 시댁에 가져가면 형님은 꼭 그걸 탐내는 버릇이 있었죠. 처음엔 그냥 욕심이 많은 분이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 번은 제가 친정에서 참기름을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저희 친정이 시골이라 직접 짜서 만든 참기름인데 향이 얼마나 고소한지 시중에서는 절대 살 수 없는 맛이거든요. 시어머니께도 드리고 형님 댁에도 드렸는데 그 다음 명절에 형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서, 이번에 친정에서 올라온 참기름은 향이 좀 덜하더라. 다음엔 좀 더 신경 써서 가져와 봐.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칫했어요. 향이 덜하다고요? 직접 짜서 만든 걸요? 형님, 그게 직접 짠 거라 시중 것보다 훨씬 진한데요. 아, 그래? 난 좀 약한 것 같던데. 동선의 친정은 이런 거 많잖아. 좀 넉넉하게 챙겨오지. 그 말투가 어찌나 당연하게 들리던지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친정에서 굴비를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지인한테 받은 거라 따로 살 수도 없는 귀한 거였는데 시댁에 드리려고 챙겨온 거였거든요. 시어머니께서 굴비를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그런데 그날 저녁 형님이 그 굴비 상자를 보더니 대뜸 이러는 겁니다. 어머, 굴비다. 동서, 이거 몇 마리야? 20마리요. 어머니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아이, 가족끼리 나눠야지. 어머니는 혼자 다 못 드시잖아. 동선의 친정은 이런 거 좋은 거 많으니까 다음에 또 가져오면 되지. 결국 그날 굴비 절반은 형님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왜 못했냐고요? 형님 옆에서 시어머니가 그냥 보고만 계셨거든요. 그 침묵이 결국 동의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큰형님이라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실 정도로 편애를 하셨거든요. 무슨 일만 생기면 큰며느리는 어쩌고 큰며느리는 어떻고 제가 뭘 해도 큰형님이랑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네가 해온 전은 기름이 좀 부족하구나. 우리 큰며느리는 전 부칠 때 기름을 넉넉히 두르던데 기본 아니냐 기본. 어머니 저도 기름 충분히 넣었는데요. 아유 됐다. 내가 다음엔 큰며느리한테 부탁할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속이 쓰렸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디 가서 자랑할게
큰며느리밖에 없으신 분이니 그러신 거라고. 제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싶었거든요. 시어머니의 편에는 크고 작은 일상에서도 티가 났습니다. 명절상을 차리고 나면 음식 하나하나 맛을 보시면서 꼭 한마디 하셨어요. 이 나물은 좀 심심하네. 큰며느리가 하면 간이 딱 맞는데. 어머니, 제가 짜지 않게 한 거예요. 어머니 혈압 생각해서요. 맛이 없으면 아예 못 먹는데. 안 하느니만 못하지. 맛을 모르네. 그리고 돌아서서 형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큰며느리 요리 솜씨는 따라올 사람이 없어. 나는 우리 큰며느리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더라.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저는 행주로 손을 닦으면서 속으로만 삭혔습니다. 내가 방금 1시간 동안 저 앞에서 요리를 했는데 그래도 저는 꾹 참았어요. 내가 더 잘하면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믿으면서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경북 안동 분이세요. 안동하면 뭐가 유명한지 아시죠? 바로 안동 간장입니다. 어머니는 시집 오실 때부터 외할머니한테 전수받은 전통 방식 그대로 매년 직접 간장을 담그셨어요. 콩 고르는 것부터 매주 띄우는 것, 모든 과정을 어머니 손으로 직접 하셨죠.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가을에 콩을 삶아서 매주를 쓰고 그 매주를 볏짚으로 묶어서 처마 밑에 매달아 몇 달을 띄어요. 겨울 내내 그게 잘 뜨는지 어머니가 매일 확인을 하시고요. 그러다 이듬해 봄에 장을 담그는데 소금물 농도를 맞추는 것도 다 어머니가 손으로 직접 느끼면서 맞추십니다. 그렇게 담근 걸 또 몇 달을 숙성시키고 나서야 드디어 간장이 되는 거예요. 짧아도 1년, 길면 2년 가까이 걸리는 일이죠. 그 과정에 손이 얼마나 가는지 저는 어릴 때부터 옆에서 봐왔으니까 너무 잘 알아요. 한겨울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장독 확인하시고 여름엔 장독 뚜껑 열어서 볕 쬐어주시고 저는 어릴 때 어머니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물었던 기억이 있어요. 엄마, 맨날 장독을 왜 이렇게 들여다봐? 뭐가 보여? 이게 살아있는 거라 매일 봐줘야 잘 익어. 너가 나중에 시집가면 이거 담글 줄 알아야 돼. 에이, 그냥 사 먹으면 되지. 사 먹는 거랑 이게 같냐? 이 맛은 돈 주고 못 사. 그 말이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커서 시집을 가고 나서야 어머니 말씀이 무슨 뜻인지 비로소 알게 됐어요. 동네에서 우리 어머니 간장 맛있다는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으니까요. 이웃들이 담글 때마다 와서 보고 배워갈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어요. 아무리 힘드셔도 당신 가족, 당신 이웃 먹이는 일엔 정성을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어머니, 저 이번 명절에 시댁 갈 때 간장 좀 가져가도 될까요? 얼마나 필요하냐? 시댁 식구가 몇이나 되는데 시부모님이랑 형님네랑 저희랑 이렇게요. 어머니, 인당 5병씩 넉넉하게 챙겨주세요. 5병씩? 그럼 많이 담가야겠네. 알았다. 내가 넉넉히 챙겨줄게. 우리 딸 이쁨 받아야지. 어머니는 기꺼이 정성껏 병에 담아서 챙겨주셨어요. 라벨도 직접 손으로 쓰셔서 붙여주셨죠. 전통 안동간장이라고 담근 날짜까지 적어서요. 그 정성이 얼마나 가득 담긴 건지 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해 설날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각각 5병씩 간장을 나눠드렸어요. 시부모님께도 5병, 5병, 형님 댁에도 5병. 직접 담근 전통 간장이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어머, 이게 뭐야? 집에서 담근 거야? 네, 형님. 저희 친정어머니가 난동식으로 매년 직접 담그시는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 색깔부터 다르네. 고마워, 잘 먹을게. 시어머니도 좋아하셨어요. 이게 집에서 담근 거라고? 색깔이 참 곱다. 냄새도 구수하고. 사돈이 솜씨가 좋으신가 봐. 네, 어머니. 저희 외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방식이에요. 그때 시어머니 표정이 얼마나 밝으셨는지 저도 그게 참 기뻤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그 간장을 특히나 아끼셨어요. 이거 진짜 맛있네. 이런 간장은 아무 데서도 못 사지. 나 이거 좀 아껴 먹어야겠어. 시아버지는 그 간장을 냉장고 제일 안쪽에 직접 넣어두실 정도셨어요. 손님 오실 때도 꺼내 놓으시면서 사돈댁에서 보내온 귀한 간장이라고 자랑을 하셨거든요. 그게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제 친정어머니의 정성을 알아봐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명절이 터졌습니다. 그해 추석이었어요. 시댁에 모여 다 같이 밥을 먹는데 큰형님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아, 맞다. 동서, 저번에 준 간장 있잖아. 그거 진짜 대박이더라. 내가 주변에 좀 팔았거든. 어디 모임에서 소문이 좀 나가지고 동서 덕분에 용돈 좀 벌었어.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됐어요. 네, 형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팔았다고, 그 간장. 다들 어디서 냈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담근 거라고 했지. 아, 근데 이게 꽤 잘 팔리더라고. 병당 5만 원씩 받았는데 순식간에 다 팔렸어. 동서 덕분에 꽤 벌었네. 큰형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칭찬이라도 받을 것처럼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제 친정어머니가 정성을 들여 담근 간장을 자기가 담근 거라고 팔았다고요?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병당 5만 원씩이나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아, 그리고 시부모님 드린 것도 내가 좀 가져왔거든. 어차피 두 분이서 다 못 드시잖아. 내가 더 잘 활용할 거니까 어머니도 괜찮다고 하셨어. 네? 어머니 드린 것도요? 어차피 다 드시지도 못하신대. 그리고 시아버지는 또 너무 아낀다고 조금씩만 드시고 결국 내가 더 잘 활용한 거지 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제 친정어머니가 시댁 어르신들 드시라고 정성껏 손수 담가서 보내주신 간장을 형님이 자기 것인 양 팔았다고요. 그것도 시아버지가 그렇게 아끼시던 거였는데. 형님, 그 간장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콩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1년 넘게 공들여 담근 거예요. 라벨도 손으로 직접 써붙이신 거고요. 그래서 나도 간장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 내가 팔았다고 해서 동서 서운한 거야? 형님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던지 옆에서 시어머니도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내내 답답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문 밖만 바라봤어요. 남편은 눈치를 채고 한참 후에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오늘 좀 이상하더라.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남편이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뭐? 형수가 그걸 팔았다고? 그것도 우리 부모님 드린 것까지? 자기가 담근 거라고 속이고 병당 5만 원씩이나 받으면서 내가 형수한테 따지고 어머니한테도 얘기할게. 됐어요. 여보,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 됐다고요. 당신이 말해봤자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실 거고 어머니는 또 형님 편 드실 게 뻔해.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본인도 알았던 거겠죠. 저는 그날 밤 친정에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한테는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간장 잘 받았다고 시댁 식구들이 다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그 말에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래, 잘 드신다니 다행이다. 다음엔 내가 더 많이 담가서 보내줄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의 정성이 그렇게 쓰인 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요. 그리고 그 사실을 어머니한테 말씀드리지 못한 것도요. 그 뒤로도 형님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제가 명절마다 간장을 가져오면 형님은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갔죠. 매년 설날마다 어머니가 정성껏 담가주신 간장이 형님 손을 거쳐 남의 식탁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형님은 그게 꽤 괜찮은 부수입이 된 모양이었어요. 어느 해부터는 아예 명절 전에 미리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동서, 이번엔 간장 넉넉히 가져와. 나 요즘 단골이 생겼거든. 형님 입에서 단골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시아버지 냉장고 안쪽에 있던 간장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한 번씩 그 간장 어디 갔냐고 물으면 형님이 태연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아이고 아버지, 그거 제가 잠깐 요리하느라 썼다고 깜빡하고 가져가 버렸네요. 다 팔아버린 거면서요. 시아버지는 그 말을 믿으셨어요. 간장이 줄어드는 게 아까워서 아껴 먹는다고 하셨는데
정작 드시고 싶으실 때는 없어서 못 드시고 계셨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형님 편이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용기 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저번에 형님이 간장을 다 팔았다고 하시던데 그거 저희 어머니가 담가주신 거잖아요. 아이, 큰며느리가 주변에 인심도 쓰고 그러는 건데 뭘 그렇게 따져. 다음에 더 많이 가져오면 되잖아. 어머니, 그 간장이 얼마나 공들여 만드신 건데요. 됐어, 됐어. 너는 그렇게 쪼잔하게 굴면 안 돼. 가족끼리 뭘 그러니.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쪼잔하다고요? 제 친정어머니의 정성을 지키려는 게 쪼잔한 건가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는 사이 저는 조금씩 형님에 대한 감정이 무뎌지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속 깊은 곳에 뭔가가 쌓여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뭔지는 그때는 몰랐죠. 하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터지기 직전의 분노였다는 걸. 결정적인 사건은 가을에 일어났습니다. 제 생일이었어요. 마침 그 주에 남편이 출장이 잡혀 있어서 저는 아이들이랑 조용히 보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침부터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동서, 나야. 나 곧 생일이잖아. 나 오늘 거기 근처 갈 일 있는데 잠깐 들러도 돼? 아, 네 형님. 그러세요. 고마워. 그리고 있잖아. 이번에 또 친정에서 간장 보내주신 거 없어? 있으면 나 좀 줘. 요즘 또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아주 난리야. 저는 그 순간 전화를 쥔 손이 떨렸어요. 제 생일 아침에 잘 지내냐는 말도 없이, 생일 축하한다는 말도 없이 간장을 달라고 전화하는 사람, 그것도 팔아먹으려고. 저는 그 순간 지금까지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드디어 한계에 다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네, 형님, 드릴게요. 진짜? 야, 역시 동서가 최고야. 얼마나 있어? 많이 있어요. 이번엔 왕창 드릴게요. 대박이다. 이번엔 한꺼번에 좀 많이 줘. 내가 단골이 더 생겼거든? 진짜 효자 아이템이야, 이 간장.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날 저는 이미 준비를 해뒀었어요. 형님한테서 제 생일에 연락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게 예감이 아니라 확신이었는지도 모르죠. 저는 간장병 30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시중에 파는 저렴한 간장을 샀습니다. 색깔을 맞추려고요. 그 다음엔 마당 화분 흙을 물에 개어서 걸쭉하게 만들었죠. 거기에 아주 소량의 식초를 넣었어요. 냄새가 좀 나도록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걸레를 빤 물을 조금 섞었습니다. 그 걸레도 그냥 걸레가 아니에요. 마당을 쓸고 닦은 걸레였죠. 색깔은 진한 간장색이랑 얼핏 보면 비슷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뭔가 탁하고 빛에 비추면 작은 뭔가가 둥둥 떠다니는 게 보이거든요. 그게 바로 흙 입자들이었죠. 병에 담아서 그럴듯하게 라벨도 붙였습니다. 어머니 라벨이랑 똑같이 손으로 써서요. 전통 안동 간장이라고. 30병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저는 그 30병을 예쁘게 상자에 담았습니다. 포장까지 깔끔하게 했고 리본도 달았죠. 형님이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어머, 이게 다 뭐야? 이렇게 많이 줘도 돼? 형님 드리는 거잖아요. 많이 드려야죠. 동서, 나 좀 감동이다? 이거 몇 병이야? 30병이요. 30병? 대박이다. 이번에 좀 많이 팔 수 있겠는데 생일인데 선물 하나 못 챙겨서 좀 미안하다. 형님은 아무 의심도 없이 상자를 들고 갔어요. 가면서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일 케이크 초를 켰어요. 아이들이랑 같이요. 소원을 빌면서 저는 딱 하나 빌었죠. 부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다음날 낮에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보면서 잠깐 숨을 고르고 받았죠. 동서, 이게 뭐야?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간장 말이야. 내가 어제 단골들한테 막 나눠줬는데 오늘 아침부터 전화 와서 난리가 났잖아. 이게 뭐냐고, 뭔가 둥둥 떠다닌다고. 냄새도 이상하고 색깔도 이상하다고. 나 지금 완전 망신당했어. 사람들이 나한테 이게 뭐냐고 상한 간장 줬냐고 하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형님, 잠깐 시댁으로 오실 수 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어떻게 된 건지 좀 직접 만나서 얘기 좀 해봐. 잠시 후 시댁 거실엔 형님과 시어머니 그리고 저까지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형님은 상자를 탁 내려놓으시면서 말했어요. 동서, 내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알아? 완전 망신이라고. 어디서 이런 간장을 줘? 상한 거야, 뭐야. 당장 설명해봐. 옆에서 시어머니도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야, 너 미쳤냐? 어떻게 살아먹는 거에 장난질이야. 네 형님이 동네 사람들한테 망신당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잖냐. 당장 사과 못해?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죠. 어머니,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형님이 제 어머니의 정성을 팔아먹은 게 먼저죠. 팔긴 뭘 팔아. 네 형님이 주변에 인심 좀 쓰면서 기름값 좀 보탠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따져. 너는 작은 며느리가 돼서 속이 그렇게 좁아서 어떡하니?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인심이요? 제 친정엄마가 시어머니 드시라고 보낸 간장까지 형님이 가져가셨잖아요. 어머님 냉장고에 있던 것도 형님이 다 가져가서 병당 5만 원씩 받고 파셨고요. 그것도 자기가 직접 담근 거라고 속이면서까지. 그게 인심이에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목소리를 높이셨죠. 그게 뭐? 큰 며느리가 살림 보태려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너는 어쩜 그렇게 뒷조사를 하고 다니니? 너 정말 못됐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쾅! 안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셨어요. 평소에 말씀이 적고 조용하신 분이셨는데 그날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나오시더라고요. 뒤이어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도 들어왔습니다. 퇴근길에 제 연락을 받고 달려온 거였죠. 그만 못해! 시아버지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아니, 영감 언제 나오셨어요? 내가 다 들었다. 당신 제정신이야? 사돈댁에서 손이 부르트게 담가보낸 귀한 걸 큰 며느리라는 사람이 팔아먹어? 그걸 알고도 당신은 편을 들어? 이게 무슨 집구석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큰 며느리도 사정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말을 끊으시더니 형님을 매섭게 노려보셨어요. 내가 그 간장 얼마나 아꼈는지 아냐고. 우리 작은 며느리가 신경 써서 챙겨준 건데 냉장고 제일 안쪽에 넣어두고 손님 오실 때마다 꺼내놓으면서 사돈댁에서 준 귀한 거라고 자랑했다고. 조금씩 아껴 먹을 때마다 없어서 이상하다 했더니 그게 다 네 손에서 돈 몇 푼에 팔려나간 거였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형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냥 당장 그동안 팔아치운 돈 다 계산해서 동사한테 내놔. 그리고 사돈댁에 전화해서 직접 사죄해. 안 그러면 너 우리 집 며느리로 인정 못한다. 형님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앞으로 나섰어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형수님, 저 오늘 정말 실망했습니다. 형님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형수님 챙기려고 마음 썼는데 어떻게 그 정성을 돈으로만 보셨어요? 친정어머니가 몇 년에 걸쳐 담가오신 게 뭔지 아세요? 그냥 간장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먹이려고 쏟아부은 정성이라고요. 형님이 시선을 피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남편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 오랫동안 다 지켜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형수님 뒤치다꺼리 하면서 얼마나 속 썩었는지. 말 한 번 않고 혼자 다 삭히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동안 제가 나서지 못한 거 지금도 후회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일 또 있으면 저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그 말에 기가 꺾이시는 게 느껴졌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으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가족끼리 잘 지내보자고. 작은아가, 아니, 지은아, 내가 말이 좀 심했지. 시어머니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처음으로요. 형님은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엔 어이가 없었어요. 잘못을 본인이 저질러 놓고 우는 모습이요. 울어야 할 사람은 저인데 말입니다. 근데 그 울음이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느꼈어요. 참기함과 부끄러움이 섞인 울음이었죠. 한참 후엔 형님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그동안 팔아서 번 돈 다 계산해서 가져왔어요. 저는 그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형님, 저 그 돈 필요 없어요. 제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 정성이 어떻게 쓰였는지 형님이 한 번만 제대로 느끼셨으면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하는 거고요. 봉투는 결국 시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이 돈은 사돈댁에 드려. 내가 직접 전화드리고 인사를 드릴 테니. 시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그날 거실의 공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저는 친정 어머니한테 처음으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사실은 그동안 엄마가 준 간장 다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조용히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람들은 뭔가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 귀한 걸. 남의 선물을 그렇게 팔아서 쓰나. 다음부턴 절대 그 집에 주지 마. 그 짧은 말이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얼마 후 시아버지가 직접 친정에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시아버지 분은 참 울고준 분이시던데 너 그분은 잘 모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매년 간장을 담그세요. 이제는 저희 집 것만요. 그 간장이 우리 집 밥상에 오를 때마다 저는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저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엄마 옆에서요. 엄마,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힘을 좀 줘야지. 그렇게 약하게 하면 안 돼. 저 많이 들었죠? 아직 멀었어. 근데 뭐 하다 보면 늘겠지. 어머니는 퉁명스럽게 말씀하시지만 눈은 웃고 계셨어요. 남편은 그 일이 있고 나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집안일에 좀 무던한 편이었는데 이제는 먼저 챙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한 번씩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가 그때 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미안해. 됐어. 지금 잘해주면 되지. 그 말에 남편이 피식 웃었어요. 저도 웃었고요. 형님과는 여전히 어색합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어색함이 예전의 불편함보다는 훨씬 낫다는 걸 저는 알아요. 적어도 지금은 서로 선이 어디 있는지 아는 관계가 됐으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선을 넘는 일이 더 쉽게 벌어집니다. 왜냐면 가깝기 때문에 참게 되거든요. 나만 참으면 된다고, 내가 져주면 된다고. 그런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상대방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선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거죠. 저는 제 방식이 최선이었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말로는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때로 다른 방식으로라도 내 마음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시댁관계로 혹은 가족관계로 소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 것도 덕이지만 내 소중한 것이 무시당할 때는 한 번쯤 제대로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요. 그게 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